자, 개장 시황입니다. 오프닝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 발표됐고요. 로키드 마틴 실적 발표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신 엔비디아는 HSBC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죠.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도 초반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과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이분과 함께 전망과 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부사장, 장현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네요. 그쵸? 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3.5조 원 정도의 잔고를 네. 보유 중인 엔비디아를 그쵸,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HSBC가 그나마 좀 안 좋게 보는 IB였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두 단계 올렸어요. 네.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 갑자기 실적 시즌에 올렸다. 근데 의아하지만 기분 좋은 날이고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제 사실 그 ASML하고 TSMC 때문에 관련주들은 좀 빠졌었잖아요. 근데 AS 찾았습니까 기사를 정확하게? 네네. 그다음에 똑같은 겁니까? 나왔어요. 네,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대한 네, 그거죠? 맞아요. 주문 취소? 네. 네. 근데 네.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도체가 강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한번 간단한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나왔던 그러시죠. 거. 네. 물론 다 말씀하셨겠지만 일단은요. 아까 얘기했던 기업 중에서 골드만삭스는 매출이 예상치 127.9억 달러에서 120.2억 달러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 중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픽스드 인컴 각종 상품 거래가 좀 저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채권 거래 했겠습니까? 줄었겠죠 해서 그렇죠. 주가 빠지는 모습 보인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이런 은행들은 뭔가 IB 은행이기 때문에 달리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주가는 하락 중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내려보게 되면 존슨앤존슨은 워낙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간단히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뱅크 아메리카 역시 상업은행인데 잘 나왔죠. 주가 좀 올라가는데 약 1.8% 상승을 보인다는 거 나와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썬런도 오늘 투자기는 올라갔거든요. 네. 썬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적자 기업입니다만 혹시 이런 대체에너지 관련 관심 있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보시고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인데요. 네. HSBC가 두 단계 올렸는데 원래는 이제 비중 축소해서 중립을 뛰어넘고 매수를 바로 간 거거든요. 이건 되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강력 매수 같은 느낌 아니에요? 약간? 강력 매수, 컨비션 바이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HSBC가 썩 좋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원래는 매도였거든요. 네네. 상당히 좀 의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AI 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요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얘기 안 했습니다. 눌러보게 되면 원문이 나오는데 믿을 수 없는 놀라운 AI에 대한 가격 결정력이 있다. 좋은 얘기죠. 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내려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목표 주가 175에서 355까지. 뭐예요? 두 배로 올렸어요? 두 배죠, 두 배. 목표 주가를 두 배로 올렸어요? 175에서 355면 두 배가 350이니까 좀 더 올린 거죠. 이분 제가 보기에 네. 윗분한테 혼났네. 윗분한테 야, 너 지금 이만큼 올라갔는데 뭐 하고 있어? 아니에요? 대단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농담입니다. 좋은데, 물론 사실 근데 원래 이런 거는 거의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맞아요. 대형주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두 배 올린 것도 웃기고 목표 주가를 두 배 올린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이런 대형 기업들, 흔치 않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350으로 하게 되면 업사이드가 32%이기 때문에 큰 폭 아닙니다만 일단은 $100 받던 분이 앞자가 바뀌었다. 네. 얼마로 3자가 바뀌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 측은 그렇습니다. 쭉 내려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AI 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가격을 누가 만드느냐? 엔비디아가 만든다. 비싸죠. 칩 자체가. 엄청납니다. 진짜. 수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네. 몰라요. 가격을 아무도 몰라요. 모르죠? 네. 모르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이 이렇게 가다가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지금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1년 뒤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점프하게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간에서 올라간다는 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이미 85%가 올라왔거든요. 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글쎄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근데 지금 2.2% 올라간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썩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적이 앞두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지금 빅테크가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만만치 않은데 일단은 너무너무 좋은 기사가 나와서 기뻤습니다. 네. 기분 좋았고요. 해서 오늘은 3.5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만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혹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할 만하다 하는 것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아니, 약간 못 믿어 하시는 표정이시죠? 아니. 네. 아니 왜 못 믿겠어요? 좋은 거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한 1%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 예상치가 전망이 상회했는데 원래는요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거로 생각했거든요. 네네. 좋게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 가이드까지 올랐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엔비디아 끝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전반적인 태클 다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면 선물인데요. 선물 보시게 되면 S&P 500이 0.44%, 다우가 0.09%, 나스닥만 0.7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올라가게 되면요 관련주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쵸. 빅테크에 대한 훈풍이 불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분 좋겠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저희 네. 구독자분들 가운데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렇죠? 대한민국 3위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많겠죠. 많겠죠. 그러니까요. 많은데 여러분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이미 지지난주에 주도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뺀 다음에 주도주를 올리려고는 뭔가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사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만한 기사라는 거 보여드리고 한번 조금만 더 탄력을 받으면 다시 한번 주도주 올라올 것 같으니까 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시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은 준비된 볼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오늘 너무 기분 좋아갖고 제가 이제 이게 기사가 나오면서 봤어요. 나오면서 저는 네네. 나오면 제가 1시간 전에 출발하니까 네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면서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몸이 피곤하고 했는데 야 엔비디아를 물론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근데 HSBC가 제 마음을 알고 대신 얘기해 주니까 대신 얼마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좋습니까? 너무 네.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니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나오고 있는 주제를 말씀드릴 건데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는 시장을 얘기할 건데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빅테크에 몰려 있다는 건데 네. 약간의 오늘 엔비디아 상승폭을 보면서 약간 취소해야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실적까지 같이 보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실적은 조금 제가 볼 때는요 좋아 보인다. 전해드릴 거니까 좀 이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보게 되면요. 일단은 S&P 500에 대한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빅스가요 16.9까지 빠지면서 지금 18년 만에 최저점을 빠지면서 네. 주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빅스는요 그 약간 무서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지기 때문에 네네. 주가 상승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혹시 팬데믹 때 장이 되게 좋았을 때 혹시 저점이 10이었나 그렇지 않습니까? 10 빅스가? 저점이요? 네, 저 10, 10이요, 10. 9도 잠깐 찍었었어요. 네. 한 자리까지 갔습니까? 그거 오. 이게 그때가 그렇죠? 언제였었냐면 네. 2019년 말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2019년 말. 네, 그때 팬데믹 직전에 장이 그러니까 좋았을 때.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는데 9를 제가 보긴 했었어요. 여러분 괜히 검색하지 마세요. 9점, 아무튼 9점 몇? 네, 엄청 낮아졌었어요. 지금은 그때가- 18개 만에 최저인데 네. 16.9로 보여주니까 아직 9까지는 멀었네요. 하지만 최근에 제가 붙인 이름이 안공포 지수다. 안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이 올라오고 있고 내려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S&P 500 내에서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네. 상향 종목에 대한 퍼센테이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20%까지 빠져 있거든요. 평균이 보통 50%입니다. S&P 500 종목 중에서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는 종목들의 비중인데 네. 보통 평균이 50%인데 지금은요 20%를 많이 빠져 있다. 어떤 얘기냐면 지금 할 수 없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몰려 있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잘 가는 거, 시장이 잘 가는 건데 두 번째 나쁜 점이 뭐냐면요 이번 같이 실적 발표 때 뭔가 하나 미끄러지게 되면 급락하게 되면 장이 빠질 수 있다는 거 저희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요 2005년에 가장 작은 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시 시장에 약간의 한쪽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니까 그걸 간단히 보시되 너무 빅테크에 몰려있는 시장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한번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그림인데요. 보신 것처럼 2022년 12월인데 12월에 보시게 되면 지수가 그때 4,100이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네네. 4,100이었을 때 S&P 500 지수가 51선에 있는 종목 수가 약 90% 요때요. 이게 종목 비중이거든요. 네. 요게 지수고 이게 4,100대
약 90%가 51선 위에 있었습니다. 90%가 네. 지금은 4,150까지 올라갔을 때 불구하고 있는 비중이 55% 빠져 있죠. 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몇 종목에 몰려 있다. 그게 이제 AI를 비롯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된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면 확 빠져버립니다 지수가. 그래서 지금 약간의 우려가 나옵니다만 다음 주부터 나오는 빅테크 실적이 기대가 되고 우려도 있고 기대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빅테크 중에서는 반반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 좋다고 할 때 파시는 게 아니고요. 전반에 나온다는 거 설명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해서 점점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뭔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립니다. 어제 보여드린 거죠. 헬스 S&P 500 7.85% 이상의 올라 종목 이건데요. 이 종목들이 현재 지수의 반을 올렸습니다. 메타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알파벳, 아마존, 마소까지 이 종목이 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 좋은데 하나하나 급락하게 되면 장이 빠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엔비디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에 대한 그 관련주들이 실제 실적이 나온 게 아니고 네네. 그런 기대감이 깔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해서 올라간 거가 일단 실적이 나와주기 위해서 결과치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S&P 500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요. S&P 500이 파란색입니다. 네. 지수가 약 5.5%가 올라왔는데요. 딱 보시면요. 애플이 보라색입니다. 애플과 S&P 수가 거의 겹쳐 있죠. 같아요. 네네. 같아.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지수를 같이 움직인다. 네네. 최소한 큰 형하고 작은 형이 같이 움직였 따라 위에 보이는 붉은색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같이 움직이다 보면 같이 올라가 좋은데 빠질 때는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는 애플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 거의 붙어 있어요, 진짜. 그러네요. 와, 진짜 지수하고 똑같이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빵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그 빵 주식들이 실적만 좋다면 좋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예. 없는데 예. 이들이 만약에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뭔가 가이던스가 안 좋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게 이들이 빠지면 주가가 지금 지수가 같이 빠져버릴 같이 수가 빠지는 있는 거죠. 거니까. 같이 근데 빠지는 지수가 빠지면 또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그렇죠.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얼어붙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뭐 걱정이라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 실적을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추거든요. 저도 못 맞추고 네네. 아마 2주 전까지 못 맞출 것 못 같아서 맞추겠죠.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반적인 월가의 평가를 보게 되면요. 가장 안 좋은 기업이 알파벳으로 분류가 됩니다. 알파벳. 최근에 계속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알파벳에 대한 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아지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애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전망이니까 찍지 마시고요. 네. 찍지 마시고 이제 보통 이렇게 실적 발표 전에 소위 얘기하는 어닝 플레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닝 플레이. 네네. 딱 찍은 다음에 어. 급등을 바라시면서 하시는 건데 네네.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올라갈 때 따라 붙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지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봤고요. 그다음에 바로 실적도 같이 보실 건데요. 어제도 보여드린 겁니다. 오늘까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겁니다. 정확하게 오늘요. 오늘 1분기에 대한 EPS, S&P EPS가 네. 49.8까지 내려왔어요. 아 이게 예, 오늘자예요? 오늘까지. 이게 파란색이 맨 밑에 있는 게 1분기 실적이거든요. 여기 검은 게 직전 4분기. 이게 1분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파란 게 1분기, 하늘색이 2분기. 네. 그다음에 이게 그 황색 뭐죠? 녹색? 이게 3분기. 위에가 4분기입니다. 네. 이어지는데 보신 것처럼 지금 50일선을 이탈했어요. 50달러 선을. 네. EPS가.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바로 사자 볼 것 같다 했는데 이미 삽자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49.5달러로. 그래서 일단 실적은 정말 볼 게 없어요. 네네. 정말 볼 게 없고 오히려 실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빠지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나빠지면. 왜냐면 기대치가 땅에 붙어야지만 네네. 조금만 좋아지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약간 모호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약간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EPS 4자를 본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4자를 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런 거 보여드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특히 마이클 윌슨 같은 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지금. 네네. 실적 때문에 아마 많이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 바로 실적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아하지 않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하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그 다음 분기가 좋아지고 또 그 다음 분기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다음 분기 이번 거 안 좋고 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 좋아진다고 좋아지니까. 믿는다면 예, 예. 사실만 하니까요. 그렇죠. 산만하죠. 1년 동안 가져간다 그러면 네네. 저렇게 믿고 싶은데 될지는 나중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봤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질적인 부분도 보시면 좋은데요. 가운데 있는 게 프로핏 마진 순이익률인데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가 12.2% 지금이 11.2%로 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빨간색이죠? 내려갔어요? 내려갔죠. 어허. 질적인 부분이죠. 질적인 네네네. 부분. 그러니까 덜 남긴다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빨간색이요. 내려갔죠. 다 내려간 게 보이죠. 일부 에너지, 그다음에 일부죠. 일부 네. 또 산업재, 그다음에 일부 이미 소비재만 올라갔더라. 그래서 나머지 8개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도 빠지고 EPS 빠지고 질적인 부분까지 빠지기 때문에 실적은 정말 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글쎄요. 저는 이렇게 장이 좋을 때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거 거의 처음 봐요. 진짜. 보통 장이 좋으면 얼추 실적이 항상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좋은 네네, 네. 좋은 부분들이. 근데 지금 억지로 깨맞춰 갖고 뭐라 좋은 게 보이면 좋은데 지금 뭐 순이익률까지 망가졌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가 없고 사실은 그래서 좀 이따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네. 지금 계속 야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사가 뭐냐면 비이성적인 시장이다 지금이. 아 그래요? 예. 아.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네네. 계속 올라가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튼튼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뭐 일단 어쨌거나 이제 오늘 움직이는 게 정답이니까 뭐 못 맞춘 분들이 제죠. 잘못입니다. 저도 못 맞췄으니까 잘못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인데 넷플릭스는요. 이거 기준입니다. 기준치. 매출이 81.7억 달러. 네. 요겁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 올라가 팔자를 보는 거거든요.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가 최근 나왔던 70억 달러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아지고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실적은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EPS 1.86. 그다음에 순가입자가 228만 명인데 이걸 비트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순중. 그렇죠. 가입자 순중인데 뭐 요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아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참 어려운 게 가입자 순증을 어떤 지표로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안 되죠.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나와주고 있는 그 주요 내용이 패스워드 공유, 아이디 공유하는 네네, 부분들. 네. 지금 이제 남미 쪽은 강제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안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하게 되면 한국은 반발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같이 공유하시나요? 그렇죠. 가격 공유하죠. 네, 같이 저도 공유하는데 할 것 같고 뭔가 좀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한국은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디 공유 문제하고 두 번째 그 광고 요금제에 대한 부분인데 광고 요금제 지난번에 나왔죠. 가입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네네. 광고 요금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디 공유 문제 해결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발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갑자기 시티가 실적 발표 전에 바이 레이팅에 400을 짓어.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400달러요? 400달러. 예. 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건데 그것도 어제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네. 왠가 봤더니 러브 이즈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쇼 있잖아요. 쇼. 뭐죠? 러브 이즈 블라인드? 이거 모르십니까? 네. 데이팅 소개팅 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소개팅하는 뭐 이렇게 네. 남녀 만나게 하는 네네.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얼굴을 보지 못해요. 네. 보지 못하고 말로만 대화하다가 네. 말하고 마음에 들면 얼굴 공개하는. 재밌겠다. 보통 재밌겠다. 얼굴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얼굴을 보면 뭐가 좀 말투가 뭐 해도 막 끌리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쵸, 이제 그건 그쵸. 없이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블라인드 그 보통 채용할 듯이 네네네. 그냥 이력서 보하듯이 그냥 말로만 하다가 짠 나타나서 얼굴을 보고 이제, 네. 이제 사랑까지 빠지는 건데 되게 표정 실망하면 진짜. 되게 재밌고 이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아, 그래요? 대단한데 이게 갑자기 지연되는 바람에 주가 어제 빠졌거든요. 그게 지연이 됐어요. 최고의 지금 에피소드가 지금 4번째가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한번 봐야겠다. 오늘 퇴근하는 길에. 보시면 하여간 그런 게임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쇼를 얘기하면서 어떤 거냐면 여전히 그 가입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은 포화 상태지만 네. 아시아 쪽에서 많이 커지고 있고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더 글로리 상당히 인기지 않았습니까? 해서 아시아 쪽에 보게 되면 아직까지 가입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감히 목표 주가를 400을 곧 실제 발표 전에 제시했다는 거 네.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렇지만 시티가 잘합니다. 이런 거 잘 발표하면 보통 올라가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일단
EPS 리비전인데 이거 뭐냐면요. EPS 올린 것과 내린 것 합인데 지금 보시면 끝에 지난번 보셨던 저희가 봤던 그 뭐였죠? 쉘터에 대한 약간 꺾여 있는 듯한 네네. 그것처럼 약간 꺾여서 올라왔죠. 각 그러네요. 분기별의 수치인데 딱 꺾여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네. 올라왔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대한 적어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봤던 그런 쇼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흥행할 수 있는 영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올라간 것 같아요. 가입자의 대물이 커지면서 네. 올라갔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나와준 결과 보게 되면 일단 실적이 잘 올라갈 걸 보면 되겠죠. 어허.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출은 누웠습니다. 누웠죠 이게? 네네. 누웠죠. 그래서 2022년 1분기에 78.7, 그 다음에 79.9까지 79.7까지 갔다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약간 누웠다는 거 보여드리고, 이번에 82억까지 가는 모습이 나와줍니다만 그것은 전망치고 비트해야 된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끝에 다시 올라가는 폭이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넷플릭스에 대한 매출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말에 갑자기 워런 버핏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버핏이. 넷플릭스에 대해서요? 네, 넷플릭스가 아닌 스트리밍 업계에 대해 찬물이 끼얹는 게 뭐라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 좋은데 스트리밍 업계의 가장 큰 약점은 네. 과도한 그 출연료. 과도한 출연료. 네, 네. 항상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할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거. 유명한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마진이 적다는 그렇죠, 얘기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캐시플로가 좀 나빠질 수 있다. 네네.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빠지지 넘어가세요. 네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입자는 끝났어 이미. 보시는 것처럼 맨 바닥에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상 막 가입자가 늘어나는 시기 아니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인당 매출인데요. 인당 매출도 거의 멎어 있다. 그러네요. 140에서 141.12로 거의 멎어 있는 거죠. 더 이상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 지금 어쨌거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고 이용료가 나오든지 약간 매출이 떨어진 흐름이니까 멎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잠깐 끝나기 전에 네. 영상 하나만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피디님? 예. 네. 그 다음에 장 출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출발할까요? 아, 제 치죠. 자, 장 출발 먼저 예, 보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4월 18일이고요.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기분 좋게 네. 아우,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좀 보여집니다. 예상됩니다. 네. 자, S&P 500 0.36% 플러스입니다. 다우는요 0.06% 악보합인데 아마 골드만삭스의 실적 부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리고요. 반대로 나스닥은 0.5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히트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21%. 높진 않죠, 그다지? 네네.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어쨌거나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높지 않다는 거 보여드리고, 아마 직전 고점이 280달러 초반이었지 않나 생각 듭니다. 한번 깨도록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빠지는 게 그나마 색깔 뻔한 게 골드만삭스가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아마 이게 골드만이 빠지면 옆에 있는 친구죠. 모건스탠레이가 빠지는 게 나왔기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은행이 강한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녹색이 더 많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이건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빠지죠.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은 보통 실적 발표 후에 더 던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고 나가는 거죠. 네네. 왜냐면 존슨앤존슨 보시게 되면 항상 이 기업의 가장 큰 악재는 뭐냐면 아주 소송이 많이 이어지고 매년 돈을 물어내요. 지난번에 그 성면 그 파우더에 있던 그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탈크. 네. 그것도 아마 69억 달러를 매년 무는 걸 돼 있는데 항상 그 비용이 나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잘 나와주면 매물이 나오더라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 짓기에 네. 앞서서 그 저희 미주미에서 잠깐 영상 하나만 장우석 보여주시면 부사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루를 모집하고 네.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예측 불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주미의 크루가 되어보세요. 제2의 강우석, 제2의 이항영. 당신이면 가능합니다.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 컨설팅과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당신이 꿈꾸는 미국 주식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미주미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자, 미주미 크루 모집합니다. 네. 장현젤님, 예. 크루가 되면 뭐가 좋습니까? 미래가 밝아지나요? 밝아지고 저는 뭐 지금 모든 분야에 남아 있는 블루오션은 네. 해외 주식 업계가 아닌가. 진짜 이제는 다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도전을 한번 기다리고요. 지금 충분히 많이 모였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니까 네. 더 모아보고 오. 제가 이제 최종 아.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지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경쟁입니다. 이게 경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시황을 한 번도 교육한 적이 없어요. 네. 시황은 저의 이제 약간의 뭐라고 하지? 식당으로 치면 레시피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번에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셔갖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글이 올라갔는데 그 주식을 샀다가 물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아무런 중요치가 않아요. 그 기업에 대한 실적이 되게 중요한데 최소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실적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슬라 실적 좋아 저도 거기 동의하기 때문에 혹시 물리신 분들 물린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때가 잘못 타서 탁 들어온 것이다. 그쵸? 하면 그런 분들은 장투를 가시면 됩니다. 끝납니다. 그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거든요. 1년 동안 가져가시면 좋은데 약간 기간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종료되고 나서는 미주미의 미장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장원 직접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장 초반의 분위기들 보실 수 있고요. 개장 초반 뉴스들도 여러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미장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는 인사를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